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조금 긴 여행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을 철학 공부 시간으로 만들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상에 앉은 철학자가 아니라 끝없이 흔들리는 인간 니체와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어떤 사람에게 그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위험한 사상가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한 이상하게 버티는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빌려 쓰고 싶은 건 위대한 철학자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려고 버텼던 한 인간의 말들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가르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잠들기 전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이어폰을 끼고 들을 수 있는 아주 긴 독백이 되려고 합니다. 중간에 졸려도 괜찮고 중간에 끊었다가 내일 이어 들어도 좋습니다. 이건 시험도 아니고 숙제도 아니니까요.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고독과 나 자신에 대하여. 니체의 말에는 끊임없이 한 단어가 돌아다닙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다는 걸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거, 혼자 여행하는 거, 혼자 주말을 보내는 것.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SNS에 올릴 땐 멋지게 포장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 혹시 실패한 건가? 왜 다들 바쁜데? 나는 이렇게 남는 시간이 많지?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용히 찾아와 내 마음을 두드리며 이런 질문들을 던져놓고 갑니다. 니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들을 다 끊고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뜻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 있으면 핸드폰을 손에 쥡니다. SNS, 유튜브, 게임, 쇼핑. 어떤 화면이든 좋으니 조금이라도 혼자 있는 느낌을 잊게 해줄 자극을 찾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나면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아닌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나가 아닌 누군가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괜찮은 직원이 되기 위해, 가정에서는 괜찮은 부모, 괜찮은 자녀, 괜찮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친구들 사이에서는 분위기 망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나 혼자 시간이다 하고 반가워하기보다는 이 시간에라도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압박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솔직해졌던 순간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밤늦게 불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뒤 더 이상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시간, 그냥 이불 속에서 내 마음과만 마주 앉아있던 순간, 그때 떠오르던 생각들, 그때 흘러내리던 눈물들, 그게
아마 우리 인생에서 진짜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가 말하는 고독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받아들이는 태도일 겁니다. 혹시 요즘 너무 외롭나요?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외롭고 대화는 많은데 정말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니체가 말한 고독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당장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는 말해보고 싶습니다. 고독 속에 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모두가 떠들어대는 세상에서 잠시 한 발짝 물러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드문 시간을 얻은 것일 수도 있다고. 오늘 이 영상이 그 고독을 조금 덜 차갑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장 고통과 시련에 대하여 이제 조금 더 버거운 단어를 꺼내봅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배신, 이별,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오는 해명하기 어려운 불행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때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우리는 끝없이 묻지만 대부분의 경우 뾰족한 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수없이 많이 회자된 문장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면 왠지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이 말조차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나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거의 반쯤은 부쉈는데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고통의 깊이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고 끝내 정신적인 붕괴를 겪었습니다. 사랑에서도 우정에서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말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언이 아니라 함께 웅크리고 앉아 버티던 사람이 남긴 메모에 가깝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건 고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라가 아니라 이미 겪어버린 고통이라면 그걸 완전히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자. 라는 쪽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일, 그때는 도저히 배울 게 있다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몇 년이 지나 굽이진 길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배신당하지 않았다면 사람을 보는 눈을 못 키웠을 수도 있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칠칠 맞게 기고만장한 채로 더 큰 사고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의 눈물과 분노와 분함은 충분히 정당합니다. 니체 역시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고통이라면 그걸 완전히 헛된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혹시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이 절대 이해받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나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조차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아주 천천히 가져가 보세요.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꼭 긍정적인 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예민해졌다. 난 사람들을 더 못 믿게 됐다. 난 더 겁이 많아졌다. 이런 답이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변한 나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니체가 말한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어쩌면 바로 그 지점 나는 이 고통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묻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3장 운명의 아모르 파티와 영원 회귀. 니체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명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단순히 미리 정해진 스토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그 모든 기쁨과 눈물, 실수와 후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시 살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그렇게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걸 영원 회귀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잔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시 태어나면 이번 생처럼은 안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버티곤 하니까요.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그 회사 안 들어갈 거야. 그 선택 절대 안 할 거야. 우리는 지우고 싶은 장면들을 여러 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모든 걸 포함한 채 그래도 나는 이 삶을 다시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 그게 바로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틀린 선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고 어리석은 선택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상처 준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부끄러운 흑역사라고만 생각하는 대신 그때의 내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 바로 그것이 운명을 사랑하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은 내 인생은 실패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실패들을 하나씩 뽑아버린다면 지금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닐 겁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과거를 없애고 싶어 하지 말고 그 과거 위에 다른 의미를 쌓아 올려라. 운명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겪은 일을 무조건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겪은 일을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믿음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이유로 평생을 남을 미워하며 살고 누군가는 같은 상처를 이유로 누군가를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명애란 남이 내려준 운명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이미 겪어버린 일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나 자신의 선택을 사랑하라 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장 도덕, 약함과 강함, 그리고 가면 니체는 도덕과 강함, 약함에 대해 아주 거칠게 말하는 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는 약자는 가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그 약함 속에서 어떻게 일어서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얼굴보다 먼저 가면을 갖게 된다.
어릴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부모와 선생님과 사회가 원하는 태도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웃어야 한다. 이 말은 삼켜야 한다. 여기서는 나서면 안 된다. 여기서는 밝은 척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수많은 규칙들을 집어넣다 보면 우리의 얼굴은 점점 가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회사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가족 앞에서의 나, 연인 앞에서의 나. 서로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가면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가면을 다 벗고 알몸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적어도 하루 중 어느 순간에는 이 가면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강하다라는 말을 자주 오해합니다.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아무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 모두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강함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자기 안의 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강함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날 때 울지 못하고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안에서 이미 금이 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사람의 내면에 대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무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찢어지고 작은 무시에 며칠씩 잠을 설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민감함을 결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민감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떨림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스스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니체는 그 민감함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민감함이 언젠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 그때까지 우리는 자기 감정을 관찰하고 정리하는 연습을 조금씩 해야만 합니다. 5장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하여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사랑과 관계에 대해 말해봅니다. 니체는 사랑을 낭만적인 감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 안에 있는 광기와 이성, 소유욕과 헌신을 잔인하리만치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광기가 있다. 그리고 광기에는 종종 약간의 이성이 숨어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종종 평소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존심은 내려놓고 시간과 돈을 쏟아붓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도대체 왜 그랬지? 싶은 행동들도 많습니다. 니체는 이런 사랑의 광기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분명히 광기가 있고 그 광기가 있기에 우리는 평소라면 못할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광기만을 사랑의 전부로 착각하는 순간입니다. 니체는 사랑과 우정에 대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때에도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 말은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모습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과 닮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 그 사람의 태도,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하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습이 사라졌다고 느끼니까요. 니체는 관계를 이렇게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통해 너 자신을 본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싫은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깊이 존경할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모습이 내 안의 가능성과 닮아서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을 때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 더 깊이 상처받는다. 감정이 폭발하여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내뱉고 집에 돌아가 그 말을 떠올리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하며 스스로를 미워해 본 적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다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에 나 자신을 가장 깊게 미워하게 됩니다. 니체는 그 모순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선한 존재도 완벽하게 악한 존재도 아닙니다. 선과 악, 배려와 이기심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들어있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6장 3. 반복, 오늘을 사랑하는 법. 이제 다시 삶 전체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니체는 삶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삶은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너는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부분 미래형으로만 말합니다.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질 거야. 다음 생에는 잘 살 거야. 하지만 니체는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자고 말합니다. 미래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지금 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계에서의 상처, 경제적 부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얹혀 있을 때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말은 사치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완전한 만족이나 행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조금의 숨 쉴 틈이 있는지 찾는 것. 예를 들면 너무 답답한 날, 잠깐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너무 화가 나는 날,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 너무 지친 날, 할 일을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것. 이런 행동들이 바로 이 순간을 조금 더 견딜만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니체의 또 다른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내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우리 안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불안, 이유 없이 올라오는 우울, 사소한 말에 폭발하는 분노,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질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우리는 이 감정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이 없어야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지만 니체는 그 혼돈을 완전히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 혼돈을 안고 조금씩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정리된 방에서는 새로운 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어지럽고 조금 어수선한 곳에서 오히려 이상하고 새로운 생각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완전히 엉망진창인가요? 그렇다면 그 엉망 속에서 아주 작은 별 하나만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영상 하나는 끝까지 들어봤다. 그래도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 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 안의 별은 아주 작게나마 반짝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니체 철학의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긴 시간을 함께 걸어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니체도 수많은 사람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독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만 계속 상상하다 보면 지금의 나를 너무 쉽게 무가치한 존재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너는 미완성이라서 가치 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바꿀 수 있고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디가 좋았는지, 어디가 와 닿았는지, 어디는 그냥 흘려들었는지도 금방 잊혀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이야기로 완전히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다만 이 긴 시간 동안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어디선가 나처럼 흔들렸던 사람이 있었다는 느낌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 오늘 하루는 언젠가 조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미래의 어느 날 지금의 나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때 버텨준 내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오늘도 버티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당신의 밤이 조금은 덜 아프길 바라며 여기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잘 자요.